네, 지금 보신 것처럼 FOMC에 후폭풍이 있었다라고 헤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후폭풍이 나온 건지 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을지 대처가 또 힘든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현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상이 오늘 굉장히 화려하셔가지고 네, 또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먼저 읽어볼게요, 전문가님. 간밤에 나온 거. 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좀 FOMC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우는 0.1% 약보합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2.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9%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3%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AT&T가 7%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너무 내렸다. 뭐 이런 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7% 상승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강했는데 버바이오테크가 4.7% 상승,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6% 상승, 암젠이 1.5% 상승, 화이자가 4.2% 상승.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또 기술주의 전체적인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고요. 빅테크 주식들이 한 2에서 4%대의 약세, 애플 같은 경우도 한 4%대의 약세,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3%대의 약세를 기록했고, 테슬라도 한 5%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6.8% 하락했고, AMD도 5.4%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좀 가치주로 평가받는 알코아 알루미늄 업체죠. 3.2% 상승했고, 뉴코는 5.2% 상승했습니다. 어제 AT&T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같은 통신주인 버라이즌도 4.3% 상승했고요. 노바백스는 8.6% 상승했는데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이 다음 주에 WHO의 긴급 승인 가능성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JP모건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유망주로 꼽고 있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4% 상승했고요. 웰스파고가 2.8% 상승, 그다음에 JP모건이 1.6% 상승했습니다. 어도비는 10.2% 급락했는데요. 실적은 컨센을 만족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1분기 매출, 내년 전체적인 매출하고 EPS를 가이던스를 안 좋게 제시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내년 1분기의 매출이 회사 측에서는 42.3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원래 컨센은 43.4억 달러였습니다. 그다음에 EPS도 지금 가이던스는 회사 측에서 3.35 달러를 제시했는데 컨센서스는 3.39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체적인 매출과 EPS 가이던스를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은 어도비에서는 179억 달러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EPS는 13.7 달러를 제시했고, 컨센서스는 지금 181.6억 달러, 그 다음에 EPS는 14.24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내년에도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지금 강력한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호주로는 브로드컴, 그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KLA 덴코를 얘기했습니다.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포드의 22년 생산량 증감이 가격 결정력을 낙관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8에서 2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에 좀 어느 상당한 민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보다는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노동시장의 회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19만 5천 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수를 보고 좀 당황스러운 게 나스닥이 너무 널뛰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한 번에 좀 급락이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들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지 나스닥 급락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한 이틀 전서부터 제가 이제 김승현 앵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치주에서 기술주로 조금
아니 참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조금 주도주가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네. 어제 전체적으로 S&P 500을 보면 기술주의 급락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나머지 맞아요. 주식들은 네. 평온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그리고 앞으로 긴축으로 가면은 기술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전망이 좀 힘을 얻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이제 연준이 FOMC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올해 5.3%, 내년에 2.6% 뭐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절반으로 떨어지고 23년에도 2.3%를 예상하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도달할 것이다라는 내년 그다음에 후년 계속적으로 예상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어제 그냥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만큼만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환호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떨어지려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더 긴축으로 더 돌아서는 게 아니냐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제 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JP모건에서 13개의 기술주에 대해서 일제히 투자 의견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긴축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이유였고요. 일단 어도비가 타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0%나 급락을 했는데 뭐 컨센이 안 좋아서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JP모건에서 지금 어도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굉장히 안 좋게 내가지고 이 부분들이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친 것 같은데 기술주가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나스닥에 대한 투자 심리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JP모건의 분석이? 뭐 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나 이제 저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높은 건 맞는데 그렇죠. 다시 좀 더 하락을 하면은 다시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주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당연히 뭐 안 좋게 끝난 거는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가치주로의 상승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장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가격이 빠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다시 살 것이다. 성장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JP모건에서 반도체는 내년에도 좋다. 네, 고성장 가능하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놨어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좀 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근데 만약에 그 쇼티지 현상이 저는 내년 한 언제쯤 후반기서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내년 보고 있는데 후반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한 내년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6월, 7월 정도가 어느 정도 고점이 되지 않을까.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만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을 내년 3월에는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는 라가르드 총재의 발표가 좀 있었고 영국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이 좀 봉쇄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인플레를 조금 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인플레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이번에 금리 인상에 나섰다라는 의외다라는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영란은행의 선택에 대해서. 영국이 거의 이제 금리를 한참 동안 지금 안 올렸는데 어제 이제 소폭 올렸는데 영국도 결국에는 인플레가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어가지고 좀 올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이 뭐 긴축으로 빨리빨리 돌아서고 있어가지고 미국도 상당 부분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제도 뭐 금리 인상을 뭐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인상할 걸로 시사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전체적인 그런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진국부터 일단은 먼저 움직입니다.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지금 영국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뭐 이주열 총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에 금리 인상 1월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각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려는 어떻게 보면 정상화죠. 네,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쩐의 이동이 어떻게 될까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큰 손들의 자금 이동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벌써 일부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유동성 축소는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는데 그 네. 전날에는 금통위원이 또 다시 내년 1월에 인상 가능하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었죠. 뭐 유동성 축소의 과정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기대 수익률을 상당 부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노바백스가 많이 올라갔고요. WHO에서 백신 승인 내줄 것 같습니다. 요 얘기 나오게 되면서 노바백스 관련주도 우리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미국장하고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의 모양새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효과가 작년엔 전혀 없었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에. 근데 너무나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회도 예정이 됐고 이래서 슬슬 이쪽으로 눈길을 돌리려는 투자자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의견 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는 지금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이 특히 강한데, 모멘텀 있으면 예, 강하더라고요.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1월에 열리고 그런 모멘텀도 있고 여태까지 그렇다고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이 가기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제 대형주로는 좀 강했는데, 움직였어요. 예. 그 대형 제약바이오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제한된 자금이 네. 굳이. 네. 일단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은 상당히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조정을 겪었는데 뭐 아직까지 좀 더 그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가령 뭐 종목들을 보면은 뭐 보령제약, 경동제약 3분기에 다 실적 턴어라운드 됐고, 그다음에 첫랩도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도 괜찮은 모습 보였고, 뭐 오스코텍은 뭐 기술력이 좋은 회사여서 계속 얼마 전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뭐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네. 예. 저는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도 괜찮거든요. 네. 개별 종목들을 내가 뭐 일일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트레이딩하기를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삼바 사셔도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지금 어제 대응해도 90만 원 좀 괜찮습니까? 돌파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많이 이제 뭐 올라왔나요? 100만 원을 간다고 만약에 치면 한 10%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네. 추경 매수보다는 역시 눌림목 과정에서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100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을 삼성바이오로스 봐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이겠어요. 네, 들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거 내가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뭐 신규 진입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제약바이오는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의 시장도 오늘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예. 당연히 뭐 받겠죠. 네. 너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네.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금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강해질 것 같죠. 예, 예.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겠지만 제약바이오주들로 좀 모멘텀이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치주들로 다시 조금 그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주식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좀 일일비가 강해가지고 표정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분한 건지 이게 뭐 당황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일단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연출됐기 때문에 이런 시장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커플링이 된다면은 이거를 이제 리스크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강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주식이 선호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차별화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장 전략 준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